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저희 장소가 바뀌어서 혹시 제가 하는 말씀이 잘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전 시간에 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죠. 힙. 그래서 힙은 크게 둘로 나눠서 맥스 힙이라고 하는 거하고 민 힙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왜 하느냐 하면 전 시간에 크로스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했었죠. 최소 신장 추리라고 하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에서 이제 이 각각의 이 연결선들 사이의 가중치들을 작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 그 각 연결선들의 정점들은 다 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프의 정점들은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추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추리들의 가중치들, 연결선들 사이의 가중치를 다 구하게 되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그걸 찾는 알고리즘으로서 이 그,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하고 프림스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실습 자료가 오늘 보게 되면 그 이 클래스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9-1하고 9-2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게 된 힙에 대한 게 8번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8번, 9의 1, 9의 2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실습 자료 올려져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최소의 값을 찾기 위한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를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힙이라고 하는 게 이 추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 노드를 하나하나 삽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값을 하나 삽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값을 하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최소 신장 추리의 크루스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최소값을 하나 골라내는 기 위한 방법으로 민 힙을 쓰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이 뭔가 가장 효과가 좋은 값을 찾아야 되겠다. 비용이 가장 이제 효과가 좋은 저번 때처럼 또 하나가 이 냅색 문제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냅색 알고리즘, 이제 도둑놈 주머니다라고 한다면 그 배낭에다가 가능한 값어치가 이 단가별로 또 이제 그 크기별로 가장 좋은 걸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할 적에는 맥십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고, 이 노드 삽입이나 이 삭제라고 하는 말로 추리니까 노드라고 말을 쓰는데, 실제 형태는 이 노드보다는 우리 이진 추리의 형태긴 하지만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힙에 이제 하게 될 거는, 지금 하게 될 건 맥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힙의 예를 들어서 이 삽입과 이 삭제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희 추리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추리 구성 중에 이 완전 추리 또는 전 추리라고 하는 게 있죠. 완전 또는 완을 빼고 전 추리다라고도 불러요. 이걸 complete 추리, 바이너리 추리. 자,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레벨까지는, 요 레벨까지는 완전히 꽉 찬 추리죠. 그래서 이것도 꽉 찬 추리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 텐데, 이거를 다른 얘기로 정이진출이다라고도 불러요. 우리 그냥 쉽게 말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뭐 정인이 전인이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을 뿐이죠. 그 다음 레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왼쪽부터 시작해 아주 꽉 채워지는 이런 추리, 이런 모습까지를 뭐라고 했냐면 이 완전 추리다라고 불러요. 또 완전 추리 형태를 갖고 있다. 또 힙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실제 모습은 완전 추리 형태다. 자,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진 추리, 완전 이진 추리가 힙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 자료를 삽입하는 경우 전 시간에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 하위에 보게 되면 맥스입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맥스입에서는 다시 얘기하면 이 맥스입에서는 이 그 페런트가 이 페런트 값이 있어요. 이게 이 최소한 이 차일드들에 해당되는 차일드들의 이 값보다는 커야 된다. 이 미니벨하면 거꾸로 부등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페런트 값이 이 그 차일드들의 값보다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여기 보게 되면 20이라고 하는 값이 제일 크고 그거의 차일드는 15하고 19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 요 세 개에 해당되는 것만 봤을 적에는 이 그 맥스입이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에서 보게 되면 8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13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일드 중에 보게 되면 항상 왼쪽에 있는 차일드가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되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뿐이다. 10이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19보다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에 대한 걸로 볼 적에 그 실제 추리로 그렸지만 요거는 이 배열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처음에 20이라고 하는 값이 이 1번이라고 하는 어떤 주기억 장치의 배열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15와 19가 들어가니까 2번하고 3번의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배열의 제그 인덱스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20이라고 하는 게 있는 1에다 곱하기 2하면 15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곱하기 2한 거에다가 더하기 1하면 되죠. 이렇게 돼서 19라고 하는 위치값이 산출된 거다. 그 다음에는 8이라고 하는 거와 13이라고 하는 게 4번하고 5번이 들어가는데 8에 이 그 페런트는 어디냐 하면 15죠. 따라서 여기다가 그 위치값이 곱하기 2한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2한 데다 더하기 1 하게 되면 이 5번의 위치값이 산출되는 거죠. 값에다 산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덱스 값에다 산출한다.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10이라고 하는 건 다시 19가 있는 요 위치 다음에다 곱하기 2한 위치에 이 그 값이 들어간다 하죠.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실제는 이런 이 배열에다가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 배열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완전 추리 형태로 갖고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힙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포인트를 써가지고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 뭐 그거 따지는 그런 포인터가 없어요. 알고리즘 이제 좀 이따 써드리겠지만 이 그 배열이라고 하는 걸 쓰니까 곱하기 2를 하는 위치냐 아니면 결국 또 페런트라고 하는 위치를 한다면 나누기 2한 위치냐 하는 걸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릴게요. 자, 20이라고 하는 게 있고 노란색으로 되는 15가 있고 그 다음에 19 여기 8 13 그 다음에 10이 있다 하죠. 할 때 이제 이 삽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 데이터를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 삽입을 하는 위치가 어디 되냐면 오른쪽 19 요 밑에 오른쪽 그 차일드 부분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 데이터가 하나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삽입될 때 20이라고 하는 값, 그 다음에 15, 19, 그 다음에 15의 왼쪽에 차일드 18하고 오른쪽 차일드,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삽입하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다. 여기가 삽입 위치가 되는 거죠. 삽입하려고 하는 값이 뭐냐 하면 이 17이라고 하는 값이다. 이제. 그러면 17을 삽입했을 적에 19하고 17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19하고 17 비교해 보니까 맥십이다 보니까 17이 놓이려고 하는 위치에 이 패런트 19가 그 훨씬 큰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삽입은 그냥 바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19가 있고 8이 있고 13이 있고 10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그 17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딱 집어넣을 수 있게 우연찮게 이런 모습을 갖췄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좀 위치값을 변동시켜 줘야 될 정도로 이 그 삽입하려고 하는 게 패런트 값보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똑같은 경우에 23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삽입하려고 그런다. 원래 어떻게 있었냐면 2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15 오른쪽에 19 왼쪽에 다시 8 15의 오른쪽에 13 그 다음에 여기 10 삽입을 뭐 할 거냐 여기다가 23을 갖다가 삽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건에 19하고 23을 비교해 보니까 23이 더 크다 이거죠. 23하고 19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 교환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환을 해주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20이 있고 15가 있고 이 8이 있고 13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23이 일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 요거의 왼쪽에는 10이 그대로 있고 그 오른쪽에 19가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23의 위치에서 이 자기가 있을 위치에 패런트를 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또 다시 비교를 해보니까 20하고 23의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23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교환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교환을 하고 나니까 이 맨 위에 루트 부분에 23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해당되는 추리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변동사항이 없죠. 자, 오른쪽 부분에 보게 되면 20하고 23을 바꿨으니까 여기 20이 올 테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긴 추리가 얻어진다. 그래서 교환을 해주면서 가장 큰 값에 해당되는 게 이 루트에 올라가도록 하는 이런 모습의 이 그 자료 구조 이걸 맥스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스입의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을 쓰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해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삭제한다면 맥십에서 중간의 위치를 삭제해 가는 경우가 없죠. 우리가 이 그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최소 신장 추리에서는 가장 작은 값에 해당되는 그 가중치 값을 쭉그 나열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골라내죠. 어디서 골라내냐면 바로 이 루트 쪽에서 가져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맥스입에서도 가중치가 가장 큰 것만 고른다면 어디가 있냐면 루트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를 딱 빼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추리를 맥스입이라고 하는 추리 형태를 그대로 또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그 추리 모습을 이 변형이 아니라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다시 작성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20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삽입하기 전에 얘를 가지고 볼게요. 오른쪽에 15, 그 다음에 8, 13, 또 10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삭제는 어떤 걸 삭제할 거냐면 이걸 삭제하는 거죠. 가장 그 가중치 값이 큰 거. 그래서 요게 삭제를 하는 거죠. 자, 항상 루트 쪽에 삭제가 되는 거다. 자, 삭제를 하고 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일단 이 부분이 비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비고 19, 그 다음에 15, 8, 13, 10 이렇게 있었다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습이 뭐냐면 추리 모습이 아니라 추리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걸 갖다 포레스트라 그러죠. 숲.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이 10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제일 이 그 작은 값에 해당되는 거겠죠. 하여튼 이런 값을 마지막 노드를 갖다가 이 삭제 대상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위치를 값을 변동시켜 주는 거죠. 일로. 그래서 마지막 노드를 갖다가 삭제 위치에다가 삭제된 위치, 다시 말해서 이 루트 위치에다가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일 위쪽에 여기에 10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여기 19가 있고 이쪽에 15가 있고 다시 이 8이 있고 8, 그 다음에 13이 있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 10이라고 하는 거가 이 그 맥스입이기 때문에 이 가장 큰 값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큰 값이 아니죠. 이게. 자, 10이 가장 큰 값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시 child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중에 19하고 15가 있는데 19가 큰 값이죠. 따라서 이 두 개를 교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환을 한 모습을 보면 이제는 19가 여기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10이 내려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색깔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 이해해 주세요. 13이 있고 그리고 여기 15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10이 있는 위치에서 보니까 10에서 이 8하고 13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하고 비교해 보냐면 일단 맥스비니까 자기보다 큰 거를 갖다가 이 두 개의 차일드 중에서 큰 거를 하고 교환을 해주죠. 자, 이렇게 교환을 해주니까 이번에는 19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냐면 13이 오는 거죠. 자, 여기 13이 오고 그리고 이 왼쪽에는 똑같이 8, 그리고 이쪽에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 19의 오른쪽에는 변동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이 그 이진출이 완전 이진출이가 만들어지는데 완전 이진출이 중에서 이 패런 그 루트 부분이 가장 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유지되는 이런 알고리즘을 또는 자료 구조를 맥스입이다. 만약에 패런트 부분들 값들이 차일드 값보다 작은 값들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맨 마지막 루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그러면 민 힙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노드를 아니면 이제 그 값을 하나 삽입할 때와 이 삭제할 때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 삽입하는 경우에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성되겠느냐라고. 그 알고리즘의 이름을 insert heap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heap이라고 하는 그 배열 또는 자료 구조가 있겠죠. 자, 요거 heap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heap이라고 하는 거 실제 제 그 그림상으로는 추리로 그렸지만 이 배열을 이용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왜 배열을 이용하냐? 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완전 이진출이다 보니까 이 그 포인트라고 하는 걸 이용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그 배열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다음 이 child에 해당되는 건 곱하기 2라고 하는 거. 그 child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child는 parent에 곱하기 2 한 데다 더하기 1 하면 됐었죠. 그리고 삽입하려고 하는 자료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거는 기존에 있는 힙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이 힙 자료, 다시 말해서 배열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첫 번째 보죠. 우리 이게 배열이다 보니까 배열은 딱 한 개가 있어요. 처음에 이 그 배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100개밖에 없다 그러면 100개를 넘어가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죠. 실행상의 오류가 발생해서 특히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는 코어 덤프라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메모리 그 차지를 하죠. 범프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메모리를 잘 차지해서 사실 요즘에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 공간이 커서 제가 학창 시절에 할 적에는 이 리눅스 환경에서도 하나의 이제 그 미니 컴퓨터에서 터미널을 가지고 쓰면 이 각각의 이제 그 공간을 섹터를 이렇게 나눠줘요.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코어 덤프가 발생하게 되면 이 그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이 그 다음 이제 다른 기능들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제 그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이 그 항상 이런 배열을 쓸 적에는 반드시 물론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연결 장치 그 알고리즘을 쓴다고 하더라도 배열을 쓴다 그런 이제 그 자료 구조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항상 이 최악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거를 이 그 찾아줘야 되겠지만 이 배열은 특히 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 이렇게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n이라고 하는 크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힙 사이즈라고 하는 자 이게 힙 사이즈 여기 이제 잘못 썼는데 여기에 n이 아니라 힙 사이즈죠. 힙 사이즈라고 하는 이런 변수값을 가지고 어떤 상수값을 가지고 이 크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더 이상 힙에다가 자료를 추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힙이 이 여유 공간이 없이 꽉 찼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보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더 이상 삽입이 되지 못하도록 해서 코어 덤프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반면에 이제 이 여유 공간이 잇따르면 그 공간 값을 하나 더 이제 그 원소의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그 힙 사이즈, 힙의 그, 그 자료 개수에 해당되는 거다. 자료 개수가 이 n 플러스 1로 하나 더 늘어났어요. 원소 하나를 추가할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면 이 이제 패런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패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패런트 부분이 아니라 이 그 리프 노드 쪽에서 가장 그 끝부분에다가 하나 추가해 주는 거죠. 따라서 n이라고 하는 끝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패런 루트 노드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i 값에 해당되는 게 이 그 가장 끝에 있는 배열의 가장 끝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이제 힙이라고 하는 이 현재 원소 꽉 찬 건 아닐 테고 이 마지막 부분에 아까 이렇게 됐으면 삽입을 여기다 하게 됐을 때 이 그 크기 비교를 이제 패런트하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 증가해 가지고 값이 그 1이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힙에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루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게 브레이크 문이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는 이제 이 삽입하려고 하는 그 자료 아이템이죠. 이거와 그 다음에 힙이라고 하는 이 배열인데 이 현재 그 위치가 n이라고 하는 위치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30번에 저장돼 있다. 인덱스가 30번에 있다 그러면 요건 어디 들어가냐면 60번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들어가 있죠. 곱하기 2 한 거니까. 요건 어디냐면 60 더하기 1에서 61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 61번이다라면 61번의 패런트하고 비교한다면 61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30.5가 되죠. 근데 이걸 30.5라고 하는 거에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인덱스 값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 30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뭐냐면 버림이죠. 소수점 이하 버림. 이걸 갖다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 했죠. 아래에다가. 그래서 i라고 하는 걸 2로 나눠서 이 소수점 이하를 버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값을 비교해 보니까, 페런트에 해당되는 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올라간 게 19고, 여기가 이 10이고, 여기가 지금 어떠니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다. 아, 이게 더 커요. 이제 맥스 10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 없이 그냥 끝내면 되는 거죠. 브레이크.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보니까 이건 지울게요. 페런트 부분이 지금 삽입한 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네, 이런 경우죠. 여기가 이 20이라고 하고 19라고 하는 값이고 지금 삽입해 보니까 23이라고 하는 값이 있더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삽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페런트하고 교환해 주는 작업이 지금 여기다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힙이라고 하는 거에다 쓰는데 어디다 쓰냐면 i번째 현재 요 23이 있던 위치에다가는 뭐를 쓰냐면 힙에 페런트의 위치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페런트 위치값은 현재 i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산출된 이 그 페런트의 인덱스 값에다가 나누기 2한 거에 그 소수점 이하는 버림. 에다 다시 말해서 페런트 값을 집어넣고 이렇게 산출해주고 교환해주는 거죠. 네, 이때 또 교환해 줄 필요가 이제 당장에 교환해 줄 필요가 없고 요거만 밀어놓고 23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도 되겠지만 단계별로 다시 23하고 또 위에 올라가서 나중에 루트까지 비교해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i 값만 조정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i 값에 공간이 좀 없는데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i 값에다가 자, 요 줄에 자, 요 줄에 10이고, 10이고, 이 줄에 맞춰서 쓸게요. 이 줄에 맞춰서 다음 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loop에 해당되는 게 있고, 이와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다. 자, 이걸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여기를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쓸 적에는 이렇게 쓰죠. 자, 노란색 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었나? 깜빡 잊어버렸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그 i라고 하는 거에다가 i 값을 1로 나눠서 이 그 페런트에 해당되는 위치값을 찾는 걸로 해서 끝낸다. 이렇게 해서 이 그 요 줄에 맞추는 for loop에 해당되는 거에 이 그 중괄호를 맞춰서 닫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이 마지막에 그 올라가 가지고, 이 그 맨 마지막 페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되는 거에 위치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생기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i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삽입하려고 하는 위치값에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알고리즘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건 삽입 알고리즘 아주 간단한 형태의 모습을 그 찾아 들어가는 거죠. 페런트하고 그 삽입하려고 하는 거에 위치값을 찾아 그 내용을 비교해 봐서 이 맥스입의 경우는 큰 것들을 자꾸 위치를 교환해 가면서 들어간다. 페런트하고. 자, 반면에 삭제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삭제할 때는 그 루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엔 다시 맥스힙이나 민힙에 대한 재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재조정 해주는 단계가 조금 복잡해진다. 자, 삭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알고리즘. 자, 삭제 알고리즘의 이름을 delete
10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게. 자, 삭제할 거니까 이 삭제 대상은 이 삭제 대상은 패런트 중에서도 루트만 가지고 삭제하는 거죠. 루트가 삭제되는 거니까 큰 문제 없이 그냥 루트 삭제하고 나머지 재조정해 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그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0이라 이렇게 쓸까요? C 언어하고 똑같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그 힙이 empty 상태다 하죠. 자, 그래서 힙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뭔가를 삭제하려고 할 수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그 순서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때는 이 프린트문을 써서 이 힙이 비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보내주고 종료해줘야 되겠죠. 강제 종료. 이걸 exit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return 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없는 거 그 삭제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 값이 뭐냐 하면 이 루트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갖다 삭제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10이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걸 갖다가 삭제하려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위치 삽입 삭제한 루트에다가는 가장 끝부분에 있던 거 아까 이렇게 패런트 부분을 삭제하고 나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요거 값을 갖다가 이 위치로 집어넣고 나서 재조정 작업을 했었죠. 따라서 그런 재조정 작업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여기에 추가돼야 되겠다. 재조정해주는 부분. 그래서 일단 삭제 대상에 대한 건 골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노드는 어디냐면 10이라고 하는 배열로 잡았다면 n번 위치에 해당되는 거에 되겠죠. 그리고 노드 하나가 삭제가 됐으니까 전체 이 데이터의 개수는 하나 줄어들었겠죠. 자, 이제 이때부터 뭐 할 거냐 하면 삽입 요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자기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때 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왼쪽 거 오른쪽 걸 찾아 들어가니까 그거에 이 왼쪽 거 해당되는 걸로 해서 J라고 하는 값을 하나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룬 이 부분에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이 다음 장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줄을 맞춰서 이 i는 뭐 이렇게 있었죠. i는 1이었고, 조금 전에 했던 거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자기 위치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 값을 찾기 위한 거. 자, 이거 다시 잘 쓰도록 하죠. 여기, 점선으로 돼 있었고 다시 한번 쓴다면 i는 1이었고 j는 2였다고 하는 거 다음 줄에다가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삭제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걸 갖다가 올렸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찾기 위한 값이 들어간다. 그게 이제 2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게 이 그 원소 개수보다 작은 크기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 자기 위치를 옳은 위치를 찾아내야 되겠죠. 패런트가 차일드 값보다 더 큰 값을 찾는 거죠. 맥스입의 경우. 자, 지금 맥스입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니까 맥스입만 얘기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J 값이라고 하는 거하고 N이라고 하는 값이 while문에서 넣었는데 이 문장을 꼭 써주셔야 돼요. J가 N보다 작다 그러면 뭐 하냐 하면 조건을 이제 물어봐야 돼요. 힙이라고 하는 이 그 배열에 있는 J가 위치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이 그 J 플러스 2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 차일드 부분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이 맥스 힙이니까 이렇게 저희 그 큰 값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값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child 값이 더 크다면 j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문에 해당되는, 뭐 여기는 가로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었지만 while문에 해당된 걸 썼다 이거죠. 자, 만약에 템프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올린 게 템프였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그 힙이라고 하는 거에 그 j라고 하는 거의 위치값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에 아까 이렇게 됐었다라고 했을 때 요게 삭제가 됐죠. 그리고 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일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이 부분하고 요거하고 둘 중에 하나 큰 값하고 요 빨간색으로 된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 10이고 여기가 21이었고 여기 23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는 어떤 값이 올라가야 되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가 10이었고 21이었고 23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교환해 주셔서 23이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10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 21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이 10이라고 하는 요게 템프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템프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템프 값하고 이건 지울게요. 이 그림은 지우고 시간이 없어서 자, 템프 값하고 그 다음에 힙의 그 가장 큰 값하고 차일드의 큰 값하고 비교했을 때 템프 값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건 다행히 그 큰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 Y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치를 잘 찾았다 이거죠. 반면에 이 상태가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페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지금 템프가 있는데 그거하고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에 위치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라고 하는 위치가 이 j라고 하는 거에 나누기 2한 위치가 되죠. 이건 1이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템프가 있는 위치값이다. 여기하고 이 페런트 차일드에 있는 것 중에 큰 값에 해당되는 거하고 이 위치 교환을 해주는 건데 일단 교환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큰 값들을 갖다 일단 올려놓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i가 있는 위치 값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j라고 하는 위치로 해서 다시 바꿔주고 이 j는 현재 j 곱하기 2한 위치를 가지고 찾아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while문에 해당되는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자기 위치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 자리에 두 개 그 힙에 이제 i라고 하는 위치, 정 위치가 되는 거고 이 삭제하고 났을 때 이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노드, 하단에 있는 노드 하나의 값이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리턴해서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되냐면 루트 노드 값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루트 노드가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템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노란색 제일 끝에 있는 거에 줄을 맞춰서 가로를 닫아주면 된다. 자, 요게 이 힙에서 이 루트 노드에 해당되는 값을 삭제하고 났을 때 다시 힙 조정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이 바로 이제 딜리트 추리 어떤 힙에서의 딜리트 삭제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 대한 예가 실습 자료가 C 언어로 작성된 거를 실습 8에 올려드렸으니까 이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맥십, 민힙이죠. 민힙을 이용해서 뭐좀 그런 어떤 형태로서 최소값을 가져가는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프린스 알고리즘의 최소 신장 추리, 미니멈 스패닝 추리 알고리즘, MST라고 불러요. 추리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이 실습 후에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실습
9-1, 9-2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리를 한 김에 이 그 검색하는 경우하고 관련되는 걸로 해서 이제 이 이진 검색 추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이너리 서치 추리라고 불러요. 지금 10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 사전이라고 하는 영어 사전을 볼 때, 보통 뭐 학생들 보게 되면 지금은 뭐 사전을 살 이유도 별로 없겠지만 스마트폰에 사전 기능이 있으니까 이 옛날에 이제 다 학교 다닐 적에 영어 사전들 들고 다녔죠. 한글 사전 들고 다니는 학생 대학 국문과 학생들 빼고는 아마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지금도 제 스마트폰에 이 한글 사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 영어 사전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영어 하니까 영어 사전에 내가 필요한 단어들을 찾을 때 이 사전에 보게 되면 단어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죠. 똑같은 단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물론 제 그 이 애플의 이 그 사과다라고 한다면 사과의 어떤 경우는 이 그 대문자로 시작해 가지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또 그다음에 실제 사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가 다 구분이 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이 영어 Z까지, 알파벳 Z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사전을 찾을 적에 사람이 찾을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벌렁 딱 찾아요. 많이 찾는 사람들은. 그렇듯이 이제 그 찾는데 그 찾는 경우는 가장 제 그 합리적이라기보다 컴퓨터에서 찾는 방법은 뭐냐면 사전에 가장 반되는 쪽에다가 딱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단어가 B쯤에 있다, B로 시작하는 단어다라고 한다면 중간이 한 L쯤 되니까 L라고 하는 거의 중간 위치에서 딱 사전을 한 1000페이지다 그러면 500페이지 되는 데를 펼쳐보는 거죠. 그래서 500페이지 펼쳐보니까 B로 되는 거는 다시 1부터 500페이지 사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50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는 무시하고 1부터 500페이지 사이를 다시 반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250페이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250페이지에서 보니까 내가 찾는 단어가 이 앞쪽에 있냐, 250페이지 앞쪽에 있냐,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사이에 있냐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1부터 250페이지 사이를 다시 반으로 나눠서 또 그 나눠 가지고 나중에 찾아보게 되면 내가 찾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이 이렇게 잇따르면 책을 처음엔 반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두께를. 그 다음엔 요쪽만 가지고 또 다시 반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먼저 이제 불당이 줄겠고 또다시 이쪽이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반을 찾아보고 마지막에 해당되는 단어가 찾아지는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게 이진 검색 추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 거고 그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걸 갖다 바이너리 서치 추리 형태다라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저희 그 자료 구조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게, 물론 컴파일러에 우리가 변수명들을 많이 쓰게 되죠.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그 변수명들 검색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때로는 또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데 좀 변형되어 있긴 하지만, 이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찾았을 적에 이 왼쪽으로 가서 내가 찾는 키 값이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부분에서 키 값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그 키 값 가지고 이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또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른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산 파일이니 뭐 v산 파일이니 뭐 해서 좀 더 저희 그 추리 형태를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쓰긴 하지만 이런 데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진 검색 추리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각 노드는 키값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이 키 값을 갖고 있어요. 값을 하나씩. 자, 우리가 아까 사전 얘기를 했죠. 사전에 단어가 결국은 키값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complete다라고 한다면 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도 이그 COMPLETE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바로 키값이다. 단어 자체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complete라고 하는 단어 이건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써야 되겠죠. complete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흩어져 있으면 결국은 저희 그 검색 추리로서의 그 의미가 없고 찾기 사전에서의 의미도 좀 그 검색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그 추리다 보니까 최상위 레벨에 이 루트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각 노드는 최대 이 그 두 개의 차일드 자식 노드라고 쓸게요. 노드를 갖는다. 아까 얘기했죠. 저희가 이 그 만약에 30이다 그러면 이쪽 왼쪽에 된 거 또는 이제 그 영어 단어다 그러면 이게 L로 시작하는 단어다 그러면 요 왼쪽에 해당되는 거는 A부터 L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그 M부터 시작해 가지고 Z 사이 뭐 이런 식의 걸 찾을 수도 있겠다 이죠. 제가 이제 지울게요. 네,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임의의 이 노드 키값, 키값은 이 왼쪽 차일드 키값보다 크다. 네, 왼쪽 이 그 차일드 자식 이 노드의 키값보다 보다 크고 오른쪽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작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예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장에다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루트에 30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 루트의 왼쪽 차일드 그룹이 있고 오른쪽 차일드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이 왼쪽에 해당되는 건 키값이 30이라고 하는 거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거는 이 30보다는 작은 값들의 묶음이 되는 거죠. 아까 영어 사전이다라고 한다면 L이 그 중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왼쪽은 L보다 이 먼저 나온 영어 단어들, 알파벳 순서들로 표현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 L보다 또는 L을 포함해서 더 뒤쪽에 해당되는 Z까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 키값의 작은 쪽은 왼쪽 차일드에 키값보다 큰 값은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이 그 배치를 갖고 있는 추리 형태를 갖는다 했죠. 이 추리가 완전 추리니 정이진 추리니 뭐 그런 거는 여기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바이너리 추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20이라고 하는 거가 다시 그 페런트가 된다면 20보다 작은 키값을 갖는 거는 왼쪽에 그다음에 20보다 큰 값의 키값에 해당되는 건 오른쪽에 여기도 마찬가지 40보다 이 작은 거는 왼쪽에 40보다 큰 거는 이 오른쪽에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그 항상 이그 루트라고 하는 걸로 봤을 적에는 30보다 작은 거는 왼쪽에 들어가 있고 30보다 큰 거는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이것도 하나의 뭐 아주 좋은 형태지만 이진 추리로서 정이진 추리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이진 검색 추리가 되겠다.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이진 검색 추리가 돼요. 40이라고 하는 그 루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왼쪽에 30과 오른쪽에 45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왼쪽에 그 차일드에는 40보다 작은 키값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는 40보다 큰 키값을 갖고 있는 노드가 붙었다. 자, 30에 해당되는 키값을 갖는 거에 왼쪽 부분은 30보다 작은 키값을 갖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35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물론 이 35는 40보다 크면 안 되죠. 그래서 35라고 하는 값이 30보다 더 큰 거를 갖고 있으니까 오른쪽
해당되는 이 30일 패런트의 오른쪽 되는 차일드에 붙는다. 다시 20이라고 하는 거에 두 개 차일드가 있는데 왼쪽에는 10이라고 하는 키값을 갖고 있는 노드고 오른쪽에는 25라고 하는 키값을 갖는 거다. 자, 여기 25도 결국은 30보다 더 큰 값이 이것도 30보다 더 큰 값을 가지면 안 되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그 30보다 더 작은 것들이 왼쪽에 몰려 있어야지만 된다. 자, 이런 모습의 그 추리가 만들어졌을 때 검색하는 거는 제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검색하는 것까지만 오늘 이 그 알고리즘을 보고 이 삽입하는 거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뭐 삭제하는 경우도 다시 이진 검색 추리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삽입과 삭제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색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이 서치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서만 쓴다라면 이거 전혀 문제가 없이 쉽게 된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키값 가지고 그냥 찾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추리 서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시죠. 그러면 시작은 루트에서 시작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있죠. 그 키값에 해당되는 거에 맞춰서 찾으면 되는 거. 내가 찾고자 하는 영어 단어다. 그럼 영어 단어의 사전에서 찾는 거죠. 그 사전 전체 통째로 있는 경우, 아직 펼치지도 않는 경우를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제그 뭐 하냐면 루트 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널이에요. 또는 루트가 널이라는 얘기는 값이 제거 뭐 사전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아직까지 그 서치 추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루트라고 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키값에 해당되는 거 그게 그대로 있더라 얘기죠. 사전에 반을 딱 잘라서 보니까 거기에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딱 있었어요. 뭐 L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딱 있더라. 그러면 아 이거 그대로 그냥 아주 운 좋게 반 나누는 데서 찾은 거죠. 따라서 그때는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널이면 사전이 없는 거니까 널 값이 나올 테고 이 그 키 값하고 그 다음에 루트 노드의 데이터 값이 똑같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리턴해 주면 바로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키 값하고 루트 노드의 데이터 부분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키 값이 루트 노드 값보다 더 작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쪽을 찾아 내려가냐면 왼쪽 차일드 쪽을 갖다 따라 내려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이 그 재기 호출 방식으로 쓴다 그러면 추리라고 하고 똑같은 이 사전 검색해 주는데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그 L이라고 하는 단어의 왼쪽부터 A부터 L 전까지 뭐 이렇게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사전은 반복해서 낳는 거죠. 반씩 낳는 거. 따라서 이것도 재기호출 방식을 쓴다. 그러면 여긴 루트인데 뭐가 루트가 되냐면 루트의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루트가 될 거죠. 그게 이 루트의 왼쪽 차일드 부분 그리고 키값은 여전히 동일한 키값을 찾는 거다. 자, 반면에 거꾸로 이 그 키값이 루트의 데이터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추리 서치를 해주는데 오른쪽 차일드를 따라가면 되겠죠. 루트의 오른쪽 차일드. 그리고 그때 키값은 동일한 값을 가져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에 대한 걸 검색해 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구성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이 그 아주 간단한 형태죠. 이게 이제 노드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다 포인트고 이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걸 편의상 정수값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드의 모습이 들어갔을 때 노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바이너리 서치 추리에 검색해 주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검색은 쉬워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건 됐는데, 이제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노드를 삽입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노드를 하나하나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가지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번에는 이 키값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삽입하면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어가는 거, 그걸 갖다가 인서트 노드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삽입할 이 노드의 그 키값과 적인한 조건이 이 노드가 없어야 하는 거죠.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전인데 사전에 동일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면 안 되죠. 물론 나와 있는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는 1번, 2번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 파생적인 어떤 형태로서 설명이 따로 있죠. 그래서 위에 첨자로서 쓰여 있는 것만 해도 다른 단어로 구분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키값과 동일한 노드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이 삽입 위치를 찾기 위해서 검색 실패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건 지우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는 키값에 있는 원소와 20이라고 하는 자료와 25, 40, 10, 35 이렇게 해서 6개에 해당되는 거를 이거의 순서로 삽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시간상의 이 삽입 순서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30이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30이 하나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20이 들어가야 되니까 30이 있는 상태에서 20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20에 해당되는 거, 20이 30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엔 25가 들어와야 되는 25를 삽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는 20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죠. 따라서 30인데 여기에다가 20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쪽에 25를 넣게 되면 30보다 작고 20보다 크고 해서 위치가 자기 위치를 찾았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4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와야 되겠다. 30이 있고 그 다음에 20이 있고 오른쪽으로 25가 있고 이번 30에 오른쪽에다가 40이라고 하는 그거를 원소를 집어넣으면 큰 문제 없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쓸게.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와야 되니까 10은 30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이 있었고 이쪽에 40이 있었고 그 다음에 25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보다 더 작은 값이 10이 들어올 거니까 10이라고 하는 거는 20의 왼쪽에 붙여주면 우연히 잘 맞아떨어지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는 마지막 원소 35라고 하는 걸 넣으려고 그래요. 35 보니까 30보다는 크고 40보다 작는 거죠.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게 패런트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20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 오른쪽에 40이라고 하는 원소에 해당되는 거. 20의 왼쪽에는 10, 20의 키값의 오른쪽으로는 25. 이게 35가 아니라 25입니다. 25. 치우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이 35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35. 자, 그래서 35가 여기 들어가니까 30보다 크고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30보다 크고 40보다 작고 그래서 30보다 큰 것들은 다 오른쪽에 해당되는 추리 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서브 추리
그 다음에 30보다 작은 것들은 다 왼쪽 서브 추리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이 그 알고리즘에서의 그 삽입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삭제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시간, 뭐, 이제 그, 여유 갖고 더 해도 되는 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 하기 위해서 얘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노드라는 거. 이때 고려할 점은 뭐냐 하면, 이 그 삭제할 노드가 이 그 리프 노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요. 28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18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여기 오른쪽으로 30, 그 다음에 여기 48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40, 그리고 50, 33, 14.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삭제 대상이, 이게 삭제 대상이다 하죠. 이게 삭제 대상이면 이렇게만 하면 되죠. 28. 물론 여기도 위에 뭐가 있다면 그대로 28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가 잘 안 보여서 28. 그 다음에 삭제했으니까 그건 18은 없어졌고, 30. 그리고 48. 그리고 50이 오른쪽에 들어가고, 왼쪽을 40. 그 다음에 이쪽으로 33, 44. 자, 이런 모습을 갖는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그 삭제할 로드가 단말 로드인 경우죠. 이런 경우. 단말 로드. 리프인 경우. 삭제 대상이 리프인 경우는 그냥 삭제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차일드 노드가 한 개가 있는, 자식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식이 한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아까 28이었었고 이쪽에 18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고 여기 30이라고 하는 게 있고 30에 오른쪽에 48 그리고 40에 50 이쪽을 33 44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번에는 요게 삭제 대상이었다. 그러면 이 삭제 대상이었을 적에는 28은 그대로 있을 테고 이 18인데 이 부분에 대한 30에 해당되는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통째로 이거 몇 거 더 올려주면 다 28보다 큰 값들이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48이라고 하는 거를 넣고 4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3, 44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추리를 하나 변형시켜 주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삭제 대상을 보게 되면 자식 노드가 한 개인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에 그림에 대한 거 하나 보고 그리고 이거 끝내도록 하죠. 세 번째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15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왼쪽에 8, 오른쪽에 28 그리고 여기 8, 45, 41, 48 이쪽에 30 여기 30이에요. 그 다음에 38 이쪽에 33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뭐가 삭제 대상이냐면 28 요게 삭제 대상이고 네, 이 삭제 대상일 때 이걸 삭제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일단 15가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빈칸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18이 되고 이 45가 되고 그리고 41
48, 그리고 30, 38, 33까지는 됐다. 자, 여기다 이제 그 점선으로 표시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 중심을 쭉 봤을 때 이 18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값보다는 작은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일 작은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 33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3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채워줘야 돼요. 뭐를 채워야 되냐면 이게 이걸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고 나면 요 부분을 이제 다시 지우고 단계별로 지우고 구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요 그림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여기가 15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고 30이 있고 18이 있고 이제 30이 올라간 거죠. 여기 30이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5가 하얀색으로 쓰죠. 흰색으로 45 그리고 41, 48이 있어요. 41, 48이 있는데 30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텅 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38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33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 그 빈 자리 여기는 어떤 값을 넣어야 되겠냐라고 했을 적에는 이 중에 38을 보다는 뭐 더 작은 값을 써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그 33을 써도 되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통째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다음 요 모습에 대한 거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다시 추리를 그리면 마지막 추리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가 있고 15, 그 다음에 8, 30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왼쪽에 18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45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41, 오른쪽에 48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 갈색으로 점선을 된 거에 33하고 38이 있는 걸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8과 33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올려서 연결해주면 바이너리 이진 추리, 바이너리 서치 추리의 모습을 완성이 되는 구조가 된다. 자,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 이 삽입에 대한 거는 그런대로 또 좀 쉬워요. 쉽다는 게 좀 짧단 얘기죠. 이 삭제하는 거는 다시 재조정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삭제는 삽입보다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봐서 삽입하는 거하고 삭제 알고리즘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 이제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을 대한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씀 잘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제 환경이 조금 바뀐 상태로 해가지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참여 고맙고요. 그리고 제 그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얘기 그 말씀드렸었죠. 다음 주부터 이 학교에서나 이게 교육부 지시에 따라서 그 대면 수업을 하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일부 일상이죠. 완전한 일상은 아니고. 그래서 그 대면 수업을 하라는 거 하는데 학교에서 대면이냐 비대면을 할 거냐는 것만 조사하다가 이 혼합하는 형태도 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혼합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면 수업은 못했고 비대면으로 이와 같이 이 수업 시간 정시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수요일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사이에 실습하도록 학생들 선택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시는 학생들에 따라서 실습을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다가 또 뭐 학교에서 또 감염이 됐니 뭐 그러면 학교도 굉장히 골치 아프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저도 또 이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선 뭐라고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로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애매모호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하는 상황으로 하고, 학기 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는 백신 예방 주사 다 맞았고,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지 좀 더 실력 향상이 되겠다. 뭐 그렇게 나는 집에서 해도 실력 향상 충분히 되겠다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자료는 나는 드린 걸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얼굴도 익힐 겸해서 오시겠다라면 반갑게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